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의 왕, 부킹의 부자 멘토 이지윤. 리치톡톡 김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지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그죠? 뜨겁고 차갑고 공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뭐 말들도 너무 많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집주인 입장에서도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임차인들은 네. 전세가 너무 급등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온통 지금 난린 것 같은데 다양한 팩트로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내용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서울 전세가가 지금 많이들 또 오른다고 하고 있고 네네. 임대차 지금 3법 때문에 뭐 네. 전세가가 뭐 1억, 2억씩 막 이렇게 툭툭 뛰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서울만 해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55주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서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구축이나 신축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수원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축 중에 이게 원래는 이제 2억 1,000이었어요 전세가. 네. 이제 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올 초에 저는 2억 2천으로 올려받았는데 네. 그때 이미도 한 2억 5천 정도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예. 이게 최근에 실거래가 3억이 넘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가 1, 2억 올라가는 거라 경기도에 2억짜리 어떻게 보면 서민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서민 아파트가 진짜 1억씩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아유.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큰 문제죠. 사실 좀 데이터를 보면 전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전세 수급 데이터라는 게 그렇죠. 있어요. 네.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네. 많은지를 네.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네.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대부분 다 높게 올라와 네,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높게 올라와 네. 있죠. 전세 수급이 100보다 높으면 그러면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것을 그렇죠. 의미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전세 수급이랑 매매 수급 데이터예요. 네네. 요게 이제 100인데 100보다 밑에 있는 지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전세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금 150 이상이잖아요. 네네. 제일 낮은 데가 지금 부산인데 부산 정도? 부산조차도 지금 150이 150이 넘어서 넘어갔고. 당연히 이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네. 정책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데 네. 갑자기 또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집주인들이 전세를 빨리 올려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린 것 같아요. 갱신을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 임차인한테 6개월이나 2개월 이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하게 되면 갱신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7월부터 내년 초까지 나오는 서울의 재계약 물량만 한 2만 건 정도 된대요. 네. 2만여 건에 대해서는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뭐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3억을 올려받았고 아이고. 도곡렉스 같은 경우에도 한 2억을 올려받았고 아. 이런 식이라서 지금 임대인들이 미리 지금 통지를 하고 있대요. 아. 나 이번에 갱신 안 할 거다. 아. 그리고 올려받을 거다. 아. 이렇게 지금 통지를 하고 있어서 예. 전세가 급등은 거의 그냥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지금 뭔가 좀 좋은 취지에서 네. 서민들이 어떤 주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이거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불을 그냥 더 끼얹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사실 또 다주택자가 순기능도 있는 게 네.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전세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서민 주거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제도인데 다주택자를 굉장히 압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급 지수도 높은데 전세도 진짜 시장에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사실 이제 뭐 임대차 3법 말들이 많은데 네. 좀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게 뭐냐 좀 네.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 네. 부분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지금 발의된 거는 세 가지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2년을 만기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걸 또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까지 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하고 전월세 신고제 굳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아.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는 있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5% 연 5% 2년씩 계약을 하니까 2년 단위로 5% 이상을 인상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이제 1년에 2.5% 정도만 그렇죠. 인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거의 뭐 대출 이자 정도
그렇죠. 받는 예. 셈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전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봐야 사실은 1%대 이자도 제대로 못 맞아요. 받는데 그렇죠. 이것까지 또 규제를 받게 되면은 월세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2.5%씩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종말이 원래는 나중에는 올 거지만은 전세 종말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높았을 때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내가 넣어놓으면 그래도 몇 프로라도 이자를 받으니까 네네, 예. 이게 가능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사실 뭐 10억 넣어놔봐야 네. 이거 뭐 네. 1년에 거의- 뭐 이자가 뭐 지금 네. 2천만 원이 뭐예요? 지금 뭐 한 1,000만 원도 안 나올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세금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사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입자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혹시라도 그렇죠. 이제 집값이 네.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 OECD 회원국가 38개국 중에서 네. 주거 비용이 37이거든요. 와, 그리고 그래요? 러시아가 38이고 우리나라가 37일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주거 비용이 저렴해요. 아. 왜냐면 이거는 전세 제도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네. 수도 있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울 네.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도 이제 몇 년을 더 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뭐 전세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밑에 있었다. 근데 네. 아직 그때 대비하면 네. 더 내려갈 수 있는 전세가율이 있다라는 요 얘기를 가지고 네. 뭐 서울 아파트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그때의 금리와 지금의 금리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를 감안하면 네. 사실 지금도 전세가율이 몇 년째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안젤리나 졸리가 또 이 전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게 또 있었다면서요? 아, 제가 안젤리나 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졸리가 이제 입양한 아이가 매덕스라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 입양할 때부터 이제 계속 봐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연대 이제를 입학을 했나 봐요. 직접 그 슈퍼스타가 네. 한국에 와가지고 매덕스의 집을 이제 얻어주는데 아, 당연히 그 미국은 월세로 이제 그렇죠. 얻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걸 듣고 아니. 집을 빌려주는데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다시 되돌려준다고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서민들한테 이제 주거 그렇죠. 안정에 굉장히 큰 메리트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나중에 매덕스도 이제는 월세로 살아야 되지 아,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임대차 3법 때문에라도 네. 집을 좀 빨리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임대차 3법이 발의되게 되면은 어떤 갭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돼야지만 전세가가 붙었을 때 집값하고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매입을 하는 이제 그런 투자법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전세로 살아야 되는 거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이 3법이 임대료를 이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4년을 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 번 인상을 5% 이상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향후에 입주 물량이 좀 꽤 많이 들어오는 곳에 네. 전세로 내가 딱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는 그때는 네. 아무래도 네. 시세에 대비해서 전세가가 저렴하죠. 당연히 좀 저렴해질 저렴하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때 들어가면 원래는 이제 그렇게 낮았던 전세가가 2년 지나면 이제 시세대로 다시 돌아오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세가 형국이었는데, 급등하는데 그죠? 네. 예. 근데 4년을 살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입주 네. 물량 많은 데가 어딘지를 들어가면- 알면 네. 편안하게 전세 사실 수 있는 이런 또 조건이 되겠네요. 와, 엄청난 팁이신데요? 그죠? 네, 이거 그러면은 네. 팩트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요거는 이제 네. 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자멘트 우리 이지훈님이 팁을 주신 건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전세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데이터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우리가 전세를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네, 확인 가능하죠. 입주 물량 많은데 전세로 네. 들어가시면 4년 정도 편안하게 네, 사실 수 수가 있을 것 있습니다. 같고요. 시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빨간 색깔 색상이 빨갈수록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경기도가 좀 많죠. 네. 그 다음에 인천이 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대구와 부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인천,
대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곳에 전세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송의 어떤 시간의 한계상 다 또 볼 수는 없으니까 입주 물량 많은 곳 경기도 위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요게 지금 경기도의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쪽을 보니까 초록색인 지역 빼고 초록색은 이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고요. 빨간색이나 이런 색깔들, 빨간색 좀 가까운 색깔, 이런 데가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시, 양주시 이쪽이 그래도 조금 입주 물량이 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좀 대단지면서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데가 어딘가 요거를 체크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올해만 한번 볼게요. 그럼 네. 올해 지금 보니까 이 지역에 한 5,3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000세대 이상짜리만 보면 고양 향동지구 A3블럭 1059세대가 예, 있잖아요. 1059. 얘가 요 올해 이제 10월 달에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입주 때 어찌됐건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좀 낮은 임대료로 들어갈 수가 있죠. 전세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예, 맞아요. 워낙 또 초반에는 워낙 저렴했었잖아요. 전세가 뭐 완전 네.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했었잖아요. 네.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고양시 향동 지구 A3블럭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향동지구 쪽으로 가면은 네.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오랫동안 살 수 있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4년, 네. 네. 2년 연속 네. 한 번은 더 그것도 연장할 수 신축 있어요. 아파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의 이제 고산 대방 노블랜드. 노블랜드. 얘가 네. 이제 또 올해 11월 달에 932세대. 입주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말 정도 이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요것도 한 932, 거의 1000세대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편한 세상 의정부시의 신곡동에 수동공원. 예. 얘는 이제 8월 달입니다. 요번 달이네요. 그러네요. 아니, 다음 이미- 달. 다음 달에 예. 이미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되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700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게 입주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의정부에 혹시라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은 네. 당연히 네. 전세로 좀 싸게 네, 이런 네. 데는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그 꿀팁을 생각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 부자 멘토님이 역시 근데 또 데이터로 또 팩트 네. 체크 해주고 네, 계시잖아요. 네. 경기도 북쪽을 좀 봤으니까 네. 경기도 남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좀 빨간색 지역들이 좀 많죠. 네. 예, 그래서 뭐 하남부터 광명, 뭐 그다음에 안양, 네. 뭐 의왕, 의왕. 예, 수원 장안구 장안구도 이런 데가 지금 많네요. 다 지금 빨개요. 요 중에서 1000세대 이상짜리가 어디 있는지. 자, 일단 보니까 요 지역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보시는 것 내년에 이렇게 많잖아요. 네. 지금 이 지역의 입주 물량이 내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여기 보시면 내년에가 지금 입주 물량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가. 네, 네. 생각보다 이쪽 경기도 남부 지역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꽤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보면은 아, 내가 어디에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면 되겠다는 게 네.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 네. 저희 이 부킹 채널 계속 보시면 네. 제가 오늘은 다 못 해드리지만 네, 네. 또 다음에 또 내년에 어디 들어가면 좋을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 당장 또 이사하셔야 되는 급한 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이제 12월 달에 과천의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이 얘가 네. 이제 또 입주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한 1300세대 1300세대 정도 되고요. 광명 자이 에코 위브. 자이 위브가 요것도 이제 올해 11월 달에 2100세대. 와, 진짜 이거 뭐 여기 진짜 예, 들어가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네. 꽤 많으니까. 또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일자리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그쪽 보시면 좋으실 것 네. 같아요. 예. 그 다음이 또 이제 안산시 상록구에 그죠? 그랑시티자이 얘도 지금 와 얘는 진짜 크네요. 거의 3000세대 3000세대. 가까이에요. 와. 안산에 만약에 제가 안산에 거주한다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죠. 네, 무조건 이거는 뭐 진짜 혹시 그렇죠. 집주인들이 저희 네. 방송 싫어하는 건 아닌지 그럴 모르겠는데 수도 갑자기 있겠네요. 예. 네, 걱정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이제 집값하고는 또 그렇죠. 상관은 또 없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남에도 이제 900세대 거의 한 1000세대 가까운 하남 포엘시티. 포엘시티. 요게 이제 11월 달에 입주가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네, 있네요. 네. 경기도에 지금 계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 네. 임차인 분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꿀팁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예. 대단한 리치고 데이터네요. 아, 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조만간 이제 저희 리치고 모바일이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에 이제 출시가 될 건데 아마 네. 이제 그런 거 상당 부분 이제 공짜로 그냥 데이터를 다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 보시면 내 동네에 어디가 이제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고 이런 것들 이제 다 보시면 아 그런 것도 다 공짜로 그러면 모바일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다 공짜로 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또 이사 계획이 있으신 임차인분들 네. 각 지역별로 그렇죠. 그래도 전세가를 싸게 들어갈 네. 수 있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 네. 대한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